네, 세계 대결로 떠오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우 프로바둑 6단과 김학용 순천향대학교 IoT 보안연구센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그 대국 일정이 나왔습니다. 닷새 동안 진행이 되는데, 네. 먼저 진행 과정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1국, 2국을 9일, 10일에 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쉬고 3, 4국을 두고 또 하루 쉬고 5국을 둔다라고 이제 어저께 그 구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일정이 짧기 때문에 네. 그 아무래도 사람은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조금 그 이세돌 구단이 좀 불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조금 불리하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세돌 구단은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의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3대2 이런 승부는 아닐 것 같고요. 한 판을 지느냐, 5대0이냐, 4대1이냐, 이런 정도의 승부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국은 어쨌든 인간과의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이든 해서 한두 시간 정도는, 그 컴퓨터 대국을 하는 그런 걸 가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plays on the order of around 1 million games. I guess that AlphaGo is processing something like 1,000 years worth of. I think it is 50-50. So we will have to wait and see. 네. 자, 구글 관계자는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알파고의 능력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머신 러닝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 머신러닝은 우리말로 이제 기계학습, 기계가 네. 공부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책이나 아니면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반면에 네. 기계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일반화된 패턴이나 일관된 법칙을 찾아냄으로써 네. 그걸 하나의 지식으로서 만드는 거죠. 패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또 자신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 대국에서 졌다라면은 네. 그 자기가 진 원인을 분석을 해서 다음 대국에는 이제 그걸 반영을 하게 되는데 네. 한 번 졌다라고 해서 그걸 그 다음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수많은 그 대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에도 이런 능력이 있는 그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바둑은 사실 그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그렇죠. 이유에서인가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그 알파고가 나오기 이전을 보면요. 그 몬테카를로 기법을 이용했던 바둑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 패턴 쪽에 되게 취약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그 기보를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패턴화 시키면서 사람이 볼 때, 야, 이거는 누가 이거 컴퓨터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두는 패턴을 그대로 흉내를 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망을 활용한 이게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네. 기력이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거죠. 네. 사실 알파고가 지난해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유럽 바둑 챔피언 중국의 판후이 이단에게 5전 전승을 거뒀는데요. 자, 그 당시 판후이 이단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after first game, maybe he don't like fight. He like play slowly. So it's why begin the second game, I fight, but I lose all my game. 네. 자, 바둑은 사실 이 두는 사람들끼리 심리전도 굉장히 네, 강한데 그렇죠. 예.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컴퓨터도요. 네. 최선의 수를 두는 게 아니거든요. 네. 컴퓨터는 이렇게 이길 확률이 높은 수를 두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럼 바둑이 불리할 때는 상당히 이렇게 이길 확률이 높은 수를 찾기 위해서 무리한 행마도 많이 하고요. 네. 또 반대로 유리할 때는 이제 안전하게 두면서 확실하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보입니다. 네.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표를 찔렸을 때, 네. 이제 그 컴퓨터의 계산에 없던 수를 이렇게 사람이 썼을 때 냉정하게 좀 이렇게 그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행마를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체스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그 세계 챔피언을 꺾었습니다. IBM의 딥블루인데 이 IBM의 딥블루와 이번에 그 도전을 벌이는 알파고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 IBM의 딥블루 같은 경우는 1997년에 이제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는데 네. 그때는 이미 이제 그 체스 룰에 대한 정해진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함으로써 네. 가장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수를 선택하는 방식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체스를 두는 그 인간이 어떤 변칙적인 방법이나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게 된다라면 인간을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요번에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인간한테 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학습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인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더 진화된 지능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파고가 그 컴퓨터 자체가 한국에 오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그렇죠. 방식으로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진행은 이제 현지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미국에 네. 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연산은 처리를 하고요. 네. 그거를 이제 모니터로 중계를 해서 그 구글 개발자 중에 아자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 이제 구글 쪽에서는 가장 기력이 센 그 분인데요. 네. 이게 수순을 중계를 할 때도 기력이 약한 분이 만약에 수순을 중계를 하면은 이게 잘못 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순 중계도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만 이게 할 수 있는데 네. 그 현재 구글 그 딥마인드 팀에서는 가장 기력이 세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이 딥마인드 연구원이 알파고가 원하는 자리에 이제 보그니디 직접 네네. 이제 두는 방식을 차용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흐려질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 약간의 뭐 그런 변수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 룰을 또 토대로 알파고가 개발이 됐고 중국 룰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근데 이제 중국 룰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룰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덤이 7집반이라서 한 집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7집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사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100이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라는 네. 평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알파고 입장에서는 100을 잡았을 때 조금 더 이길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세돌 구단도 작년에 알파고가 판후 2단을 꺾었을 때 화면을 보고 충분히 내가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5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습과 노력을 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시간도 많았었고 네. 그동안에 이제 뭐 다양한 그 이제 대국도 이제 다 기보도 이제 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이 진전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둑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단순한 룰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는 네. 진짜 창의성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알파고는 그 연습을 어느 정도 할까요? 뭐 1시간에 어느 정도 한다, 아니면 하루에 어느 정도 한다, 그런 기준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네. 그건 사실 이제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고요. 네. 한 가지 이제 확실히 유리한 거는 사람은 이제 바둑을 한 판 두게 되면 지쳐서 좀 쉬어야 되는데,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네. 기계는 쉬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전일 것 같은데 이세돌 구단도 이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 뭐 2시간에 지금 1분 초읽기 바둑이면 네.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요. 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구글에서 계속 그 지금 알파고를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특정 사이트에서 알파고일 것으로 거의 추정되는 기보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 기보드를 봤을 때는 그 판웨이하고 2단과 당시보다는 훨씬 더 지금 기력은 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그렇지만 뭐 이세돌 구단한테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느냐.
싶은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예. 그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리 예.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는 네. 지금 이제 구글 쪽에서요. 네. 이번 대결에 아주 그 만전을 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보를 캡처해서 네. 그 데이터로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그 모 프로 기사가 중국에 여행을 갔다, 영국에요. 네. 영국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 이제 본인은 알파고하고 둔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중국의 유명한 프로 기사입니다. 네. 그런 프로 기사가 영국에 이 시점에 여행을 갔다라는 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네. 지금 이제 구글에서는 모든 것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대국 일정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각자 2시간씩이죠. 네. 이게 2시간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뭐 길게도 하면은 이세돌 구단에게 유리하고 짧으면은 알파고에게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기존의 그 파누이 2단과 제한 시간 1시간에 30초 초읽기 바둑. 네. 으로 둘 때는 이제 그 알파고가 5승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비공식 대국에서는 이제 제한 시간 1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제한 시간 1시간이 없이 30초 바둑으로 뒀을 때는 2승 3패를 했어요. 2승 3패를 해서 오히려 사람이 더 유리했거든요. 네. 그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시간을 짧게 하고 두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이제 컴퓨터다 보니까 지금 네. 구글이 이제 클라우드 서버가 엄청나게 지금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사업 초기라서 놀고 있는 서버도 되게 많습니다. 네. 만약에 시간을 짧게 했는데 구글 쪽에서 아주 장비를 엄청나게 할 당시보다 네. 강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사람은 아무래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컴퓨터는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을 했다. 네.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에 관계없이 자기가 거의 실수 없이 둘 수 있는 시간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한 시간이 2시간에 초읽기 3회라고 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제한 시간 2시간이라는 것은요. 2시간 동안은 자기가 한수만 둬도 돼요. 네. 한시만 둬도 되고 자기가 그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읽기 3회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1분 이제 그다음부터는 한 수를 둘 때마다 1분 안에 둬야 됩니다. 네. 1분 안에 둬야 되고 그것이 3회를 초과하면 이제 시간패를 당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대국 시간은 길면은 한 6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호선 방식, 대국 방식 중에 호선 방식이란 거는 어떤 예, 건가요? 호선이라는 거는 이제 2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서로 간에 핸디캡이 없는 노 핸디캡이죠. 네. 예, 예. 그렇군요. 참 복잡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잠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도 있는데 이 부분에 사실 그냥 생각으로 보면은 컴퓨터에게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알파고에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 알파고도 이제 연산하는 그 시간이 존재할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무리 이제 뭐 딥러닝을 하든 머신러닝을 하든 간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분석을 하고 네.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들까지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제한이 된다라면은 계산해야 되는 네. 그런 양이 좀 적어져서 예,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이제 대결이 시작이 될 텐데 결과는 일단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시점에 결과를 예측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완승을 하기를 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인공지능이 네. 어느덧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에게 도전을 해오는 네.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게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거의 한 판도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사람이니까 착각을 해서 뭐 이게 한 판 정도는 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것도 이제 상당히 낮은 확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관전 포인트를 이제 그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흔드는 힘이 강합니다. 네.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게 강한데 거기에 얼마나 이제 그 알파고가 잘 대응을 해서
균형을 유지하느냐. 네.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이게 그 사람과 기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최고 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천재 과학자 집단이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도전장을 던진 거죠.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천재 과학자들이 이걸 극복을 해낼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흥미롭게 이 대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에 도전하는 그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이 그 발달하는 것이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복잡한 인공지능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도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찾아서 네. 보일러를 설정을 해줍니다. 또 어떤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제가 사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을 네. 인공지능이 미리 선택을 해서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세계적인 석학이죠.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죠? 예, 저도 터미네이터나 트랜센더스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폭주하는 네.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섬찟섬찟 놀라기도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그런 인공지능 영화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아마 인공지능이 그동안 인간들이 추구해오던 어떤 도덕이나 윤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만 네. 그런 기존 질서나 어떤 윤리나 도덕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런 추세로 발전을 한다면 언젠가는 인간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일까요? 좀 그 시기가 기술 개발이 빨라지면서 좀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단편적인 기능 면에서는 이미 인간을 앞지른 부분도 있고, 네. 한 2, 3년 사이에 인간을 앞지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굉장히 종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종합적인 그 사고를 이기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적어도 10여 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인공지능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국에서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할 만한 이세돌 네. 구단만의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세돌 구단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세돌 구단 특유의 아주 의표를 찌르는 그 날카로움이 이 알파고의 방패를 충분히 뚫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구글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저께 인터뷰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바둑계 입장에서는 이번 대결이 상당한 그 좋은 일이거든요. 상당히. 네. 예, 이게 이만큼 바둑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은 적도 없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서양이나 유럽에서도 바둑에 대해서 점점 바둑이란 게 뭐길래 이렇게 구글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네. 그 이세돌 구단이 좀 몇 번 방어를 해줘서 구글이 계속 도전을 해준다면 바둑이 보급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앞서서 그 알파고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네.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세돌 구단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예, 이게 보통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구글에서 이제 알파고가 최근에 둔 기법을 전혀 보여주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 대해서 맞춤형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좀 힘든 일이고요. 네.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오히려 컨디션 조절하고 이제 좀 긴장하지 않고 이제 자기 실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세계의 대결.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